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뭔가 구도가 바뀌었네요. 네. 네,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당일 업로드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구도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까지 항상 저희가 또 노력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들 바뀐 거 어떠신지 좀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 안 네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8월에 공개하려고 했다가 뭐 2달 정도 미뤄진 만큼 더욱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이 지금 6단계로 나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뭐 몇 단계 정도인지 네네. 약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4단계였는데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0단계는 그냥 깡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1이 그러니까 조향 장치 같은 것들 네. 일반 정도 이제 컨트롤 되는 거였고 레벨 2가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ADAS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차선 변경할 때 뭐 이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크루즈 컨트롤 막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용화된 건 레벨 2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FSD가 2.5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면 3단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 점호를 또 네. 붙였어요? 3단계부터는 사고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어요. 이거 피해 가려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역시 론이죠. 네. 론 잘하네요. 네, 잘합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이제 운전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네. 이제 자율주행이 됩니다. 제한적으로. 네. 그래서 뭐 속도 제한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거의 뭐 상당 부분 운전대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도 되는 거고 레벨 4부터는 네. 거의 이제 운전대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운전자라는 컨셉보다는 네. 내가 이제 그 탑승객이다. 오.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네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레벨 5는 그냥 네. 완전형 자율주행차. 그냥 뭐 이제 누워서 가도 되고요. 침대에서 뭐 우리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근데 레벨 5가 되려면 네.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여야겠죠. 네. 레벨 4 정도는 언제쯤 될까요? 레벨 4가 로보택시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운전대가 없어지는. 네.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는 게 약간 이제 테슬라는 네. 사실 좀 약간 그 용어의 과잉이 있어요. 네. FSD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레벨 2.5인데 어. 그래도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많이 진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샘플이 아니라 네. 시험 운행이 아니라 상용 수준에서 제일 그래도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출시된 로보택시는 몇 단계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레벨 3 3? 이상으로 봐야겠죠. 이상으로? 네네. 아직 명확하게 그건 없나 봐요.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이제 로드맵을 네.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네네.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맞춰서 네. 봐야 될까요? 내일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일단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그 로드맵, 음. 뭐 출시를 언제 하고 그리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일단 이제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이 네. 있고요. 오토파일럿은 그냥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FSD는 진짜 이제 막 그 도로에서도 막 그 골목골목에서도 다 활용이 되는 FSD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 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네. 해외에서 타는 게 조금 성능 수준이 달라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빅데이터에 대한 그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규제가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런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뭐 데이터를 못 가져가 나오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데이터를 해외로 못 가져가 나오게 뭐 이렇게 이제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좀 다르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로보택시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이미 운행 중이고 중국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로보택시 선두주자가 아무래도 구글의 웨이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비슷한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우버보다는 웨이모를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타 있으면 팁도 줘야 되고. 그렇죠. 미국은 택시타도 이제 팁을 주니까. 그래서 후발주자인 테슬라가 뭔가 들어갔을 때 이 시장 침투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 지금 웨이모가 그 완전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테슬라가 좀 다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웨이모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네. 주행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일단 비싸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레이더하고 라이더하고 네.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비싸고 우버보다 비싼 거예요? 그 우버하고는 네.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상용화가 아니라 샘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그 테슬라에 비해서는 적죠. 네. 테슬라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는 그런 주행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모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상용화에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더 이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기술의 완성도라고 보면 비용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네. 구글 웨이모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네. 대표님의 생각으로. 네네. 아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대를 해보고. 근데 최근에 정말 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큰데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크루즈 기능 탑재해서 차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또 강남구 안에서 네네.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 한 심야 시간대에만 단 3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운이 좋아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짜라면서요. 무료지만 네네.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유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던데 국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의 기술이 네.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실제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라는 게 네. 그 비용 대비해서 이게 이제 그죠?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죠. 벌어들이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업화에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카메라하고 레이더, 라이다라는 센서 세 가지를 센서 퓨전으로 보통은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게 인지, 판단, 제어라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인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인데 라이다가 제일 비싸요. 네, 라이다가 제일 비싸고 네. 이게 원가에서 그래도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요. 왜요? 비싸니까. 안 쓰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카메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지각처럼 네. 시각으로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좀 기술이 그만큼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가지고만 이제 커버를 하다가 은근슬쩍 이제 레이더는 쓰겠다. 네. 레이더는 좀 싼 거 나오면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라이더는 안 아직까지는 좀 이제 비싸니까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레이더하고 라이더 차이는 아시나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주파수 RF 가지고 이제 네. 감지를 하는 거고 디텍팅을 하는 건데요. 전투기 이런 거 타면 네. 레이더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디텍팅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박쥐가 이렇게 주파수 쏴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텍팅하듯이 그게 레이더고요. 라이더는 카메라보다는 가시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도 빛을 쏴서 돌아오는 그 속도를 가지고 이걸 이제 인지를 하는 게 이제 라이더고요. 카메라는 이제 사람의 눈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사람도 이렇게 눈이라는 게 착시가 있잖아요. 네. 그 똑같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이게 막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하냐면 AI 가지고 커버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네. 그래서 도조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AI 기술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겁니다. 커버를 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테슬라는 지금 어쨌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바일 시대에는 애플 같은 회사가 있었고 이제 모빌리티 혁명에서는 테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는 애플이 A 바이오닉 칩 그리고 M 시리즈가 있고 테슬라가 이제 그 오토파일럿하고 FSD 같은 칩들 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같은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누구요? 짐 켈러. 반도체 외계인.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맞습니다. 짐 켈러가 이 두 프로젝트를 거의 상당 부분 메이드하고 나가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뭐 OS,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제국을 꾸리고 있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플하고 차이점은 애플은 제조업은 안 하죠. 네, 제조업은 폭스콘한테 맡기는데 테슬라는 직접 다 기가 팩토리라는 공장을 통해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웨이모 이제 납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닉 5 타보셨어요? 아이오닉 5? 네, 택시로 많이 타보죠. 택시로. 네. 직접 해보셨어요? 그럼 자율주행. 직접 운전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내후년에 그 웨이모 드라이브 탑재해서 로보택시로 운영한다. 네네. 근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6세대. 얼만큼 레벨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네. 법과 제도, 문화, 사람들 수용성 이런 네. 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걸 채택했을 때 네. 제조사는 보험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네. 거죠. 사실 지금 뭐 기술이 뭐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걸 제정하기가 참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적인 판단이에요. 사업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구글 웨이모가 현대차하고 이런 손을 잡았다는 거는 네. 제조 그냥 기존 전통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수준 높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근데 웨이모가 여기서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 그 웨이모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거면은 뭔가 적자폭이 크지 않을까. 지금 매출이나 운영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럼 어쨌든 비용 절감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 테슬라도 로보택시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이 100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로보택시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외계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지의 영역이죠. 네, 미지의 진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수용할지, 네,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사업적으로 매끄럽게 풀어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뭐 우리 뭐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 네. 결국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네. 기존의 어떤 산업들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그리고 택시 산업에 특히나 직격탄을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갈등과 법과 제도와 규제를 어떻게 또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이겠죠. 그래요. 일단은 기대감은 있긴 한데 테슬라한테는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 자체를 봤을 때 뭔가 악재성 이슈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최근에 주주들이 머스크 거짓말에 속았다 네네. 소송을 했고 일단 기각이 된 상태고 근데 또 테슬라 데이터 총괄 임원까지 사퇴를 했다. 올해만 9명이 줄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왜 이렇게 퇴사를 줄줄이 하는 걸까요? 그 사실 일론이 힘들게 하니까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론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 지지하러 네, 다니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요. 요즘에 유세장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좀 괴롭히죠. 네, 스티브 잡스도 젊을 때 많이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상한 행동 많이 했거든요. 나는 채식만 하니까 안 씻어도 냄새가 안 나. 진짜 왜 그래 정말. 맨발로 막 다니면서 너는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냐면서 화가 나면 변기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찌걱찌걱 그러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네네. 굉장히 뭐 특이했어요. 그 어. 일론 같은 경우도 네.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눈 마주쳐서 당신 하는 일이 뭐냐고 막 이렇게 제대로 답변 못하면 엘리베이터 내릴 때 당신 해고라고 이야기. 실제로 그렇게 해고를 당하기도 그래 하고요. 정말. 그러니까 기인이죠. 네. 네. 굉장히 뭐 특이한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일론의 뭐 개인적인 기행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회사가 굉장히 변혁기거든요. 네. 변혁기라는 거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크게 이렇게 마디를 정해놓고 보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마스터 플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있는데 파트 1이 이제 2006년에 일론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테슬라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로드스터랑 모델 S에 대한 컨셉들이 나왔고요. 그게 구현됐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터 플랜 2가 이제 저가 자동차 모델 3와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었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레벨 그 파트 3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네. 거였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전기. 맞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네. 태양광 사업을 하고 ESS 시스템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비클로 쓰는 그런 컨셉을 이야기했고요. 그거는 이제 진행 중이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일론의 66조 원 수준의 인센티브안이 통과됐죠. 네. 66조 원. 네, 66조 원. 와. 네.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네.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나왔어요. 그게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공개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행하는 이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혹시나 세론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면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뭐 배터리데이나 로봇데이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세론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가 레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행사하는 그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됐는지 근데 최근에 좀 네.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뭐 빠졌다가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발표하고 나서 또 주가 흐름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영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실제로 한 최근 5번 정도 행사에서 네. 대부분 새로운 네.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그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기사가 나왔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유지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약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위치에 있을까요, 테슬라가? 네, 저는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와 애플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어떤 AI 기술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최근에 일론이 테슬라에다가 100억 달러 투자해서 슈퍼컴퓨터 연결해서 다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거기에 엔비디아 칩을 지금 5만 개, 10만 개 장기적으로는 20만 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AI라고 또 별도 자기 AI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지금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자본이 참 많으시네요. 잘 땡깁니다. 네, 이렇게 이빨 잘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자리만 앉으면 뭐 네. 일론한 돈 털린다고 막 부시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AI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습할 빅데이터가 당장 내년부터 부족해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하고 애플은 그 개인의 프라이빗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네. 실시간으로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다 지켜봐야 된다. 네네. 그래요. 근데 애플 뭐 저희가 항상 발빠르게 IT 이슈를 전해드리는데 지난번에 애플의 아이폰 16는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약간 아쉬웠었는데 네네. 이번에 로보택시는 우리의 높아져 있는 이 기대감을 좀 편안하게 충족시켜 줄지 또 네.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게 항상 이제 네. 일론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계획은 좀 딜레이가 돼요. 네, 항상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 공개 오늘 이제 새벽에 공개를 하죠. 네. 로보택시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16일 날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그게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다는 것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펀더멘털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라고 보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한다 그러면 거의 또 단기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그때 즈음 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네. 와. 그러면 어쨌든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잖아요. 국내에서도.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네. 눈여겨 볼 만한 국내 수혜주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뭐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모빌아이, 퀄컴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밸류 체인에서는 이제 텔레칩스, 넥스트칩,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모듈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라이다 모듈 쪽에서는 SOS랩 네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카메라 하는 MC넥스 같은 회사들 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 오전쯤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큰 만큼 저희도 잘 지켜보고 만약에 스페셜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 방송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 좋은 정보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